부분 보겠습니다. 여기서도 결국 질문인데 앞에 내용 이해랑은 조금 달라요. 여기는 이렇게 막 열린 거,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, 그리고 나의 느낌과 정서적인 감상 이런 거, 그리고 나라면 어땠을까? 만약 나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? 이렇게 계속 나를 중심으로 보는 내면화. 아까가 작가 중심이라고 작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? 이렇다면 지금은 나라면 어땠을까? 이게 방향이 완전 달라요.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극해 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살짝 수정해서 하면 북토크를 하려고 하거나 독서록을 쓰거나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재밌었습니다. 그냥 그랬습니다. 막 이렇게 짧게 대충 성의 없이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죠. 글쓰기도 마찬가지고. 그런 친구들한테 질문을 여러분이 계속 정교화된 질문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. 어떤 친구한테는 이렇게 열린 질문, 그냥 네 맘대로 생각해봐 라고 했을 때 막 주저리 이상한 소리도 막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, 오히려 열려놨을 때 막막해하는 친구가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해? 라고 하면은 뭐요? 뭐 없는데요? 그런 친구들은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을 주면 거기에 맞는 대답은 이제 하거든요. 근데 어떤 친구들은 디테일한 질문을 주면 오히려 턱 막혀서 말하기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. 답이 있는데 내가 틀릴까봐. 성향에 따라서 다른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. 지금 제가 코칭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 하나는 딱 시키는 것만 해요. 되게 시크해. 뭐 하면 재밌습니다. 요약해봐. 그러면 뭐 승화가 밥을 먹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끝내요. 그런 친구한테는 막 질문을 막 3개, 4개 더 계속 자극하는 질문을 주면 그 나름 답변을 채워나가긴 해요. 그 엮으면 또 하나의 글이 되거든요. 여러분 중에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줄 쓰기, 3줄 쓰기 이러면 더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양이 적은 거지. 여러분이 정말 요약해서 심플하게 한 줄로 쓰고 막 한 줄 평 쓰고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압축적인 고인지 능력이에요. 그 3줄 쓰기, 한 줄 쓰기 내가 심플하게 그냥 내 일기 쓰고 이럴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떤 걸 영화나 뭐 어떤 걸 보고 나서 내가 한 줄로 요약 정리하기, 뭐 3줄로 정리하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인지 능력입니다. 근데 그런 조건이 있을 때 더 잘하는 사람과 조건이 있을 때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건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맞추어서 오히려 노트 그냥 줄글 노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줄글 없이 백지장 노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열린 질문과 앞에 있는 닫힌 질문을 여러분이 잘 섞어서 해주셔야 돼요. 뭐 하부르타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열린 질문으로 막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여는 질문하는데 그거는 상상력 자극하기 좋아요. 그런데 3000% 너무 세면 이야기 핵심은 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건 이렇게 여러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아까 똑같은 책이죠. 열린 질문은 답이 없는 거예요. 아이가 나름의 배경 지식이나 추가적인 내용으로 계속 확산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. 그래서 저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걸 막막해하는 친구가 있고 답이 있는 걸 깔끔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답이 있는 건 또 공포스러워하는 친구가 있고.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잘 섞어서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닫힌 질문은 무조건 나쁘고 열린 질문은 사고력 확장에 좋고 이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. 그 옛날에 너무 시험 중시하고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답만 찾았을 때가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계속 열린 질문만 강조하다가 알맹이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너 이거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라 저만의 해석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친구도 꽤 있어요. 그런 친구는 학습할 때 힘듭니다. 창업할 때 좋을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. 다음에 요약 능력 기르기. 뭐 엄청나게 요약을 잘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여러분 밑줄치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그게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판별하는 기준의 시작이에요. 여기에 이런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책 끝에 살짝 접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.
도서관에서 빌리실 때는 이런 거 포스트에 붙였다가 이제 나중에 떼셔도 돼요. 근데 읽을 때 내가 이거 붙인다는 건 200페이지 중에서 이거는 중요하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냥 물 흐르듯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고 이건 좀 덜 중요하고 이거는 내가 간직해야 되겠구나,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. 저는 책에 낙서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항상 이렇게 특정 부분에 체크하는 거랑 이런 것들은 추천드려요. 아이랑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아이들도 다 읽고 나서 재밌었어랑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이거 좋은데? 막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. 이런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. 그리고 밑줄 긋고 막 체크하고 그 나중에 이제 목차를 중심으로 구조하면 굉장히 좋아요. 비문학은 특히 여러분 목차를 잘 보면 책을 볼 수 있어요. 책의 전체 느낌을. 그래서 목차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보는 거 중요하고요. 그리고 내가 읽은 내용, 아는 내용을 여러분 앞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부끄러우면 동영상이든 설명하게끔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. 스스로 이해한 내용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 위해서도 결국은 사실, 여기서 알게 된 사실, 그리고 글쓴이의 의견, 그리고 나의 판단,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. 그냥 정보 처리하는 거랑은 다르죠. 이런 사실이 있고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, 주장을 해.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쪼개봅니다. 다음 문제 해결력. 문제 해결력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뽑는 거예요. 이야기책을 읽을 때도 항상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 부딪힙니다. 그 사건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많이 드러나요. 이런 것들을 이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한번 구조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건 되게 좋아하는 활동인데, 예를 들면 이런 개미와 배짱이에서도 그냥 개미처럼 성실히 살아야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 따라서 주인공이 원하는 게 있고,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, 문제 해결의 구조로 이야기를 재구조화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보면 문제 해결력 기르는 데 좋고, 중요한 거는 플러스로 책에 나온 해결 방법 말고 나만의 해결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에 대한 창의적인 발문을 이어주면 엄청 좋습니다. 역으로 주인공을 바꿔서 보면 배짱이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이 있죠. 그 배짱이가 갖고 있는 문제점 어떻게 해결했는지. 그래서 주인공에 따라서 또 각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주 가벼운 그림책도 이렇게 구조를 새롭게 해서 보면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.